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 서버 만들기 생기초 편 세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클라이언트 소스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는데 오늘은 서버 소스를 가지고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클라이언트하고 통신하는 부분을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까지 좀 알아볼게요. 먼저 이걸 알기 위해서 이 네 번째 제 카페에서 네 번째 요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면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보면 이 함수들의 설명들은 여기 다 이제 이동하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버하고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소스를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서버 소스를 좀 보면요. 클라이언트 소스하고 내용은 거의 같아요. 같은데 저번에 설명한 내용과 거의 같죠. 소켓을 만드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클라우드 서버하고 다른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이 돼요. 이 부분은 이제 클라이언트는 어떤 부분을 했죠? 서버의 주소를 연결하기 위해서 서버의 주소를 세팅했죠. 그런데 서버는 자신의 주소를 세팅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포트 기억나세요? 포트? 머신에 들어오는 거는 IP 주소지만 내 어플리케이션에서 작동시킬 수 있는 것들은 포트에서 지정한다고 했죠. 그럼 포트를 내가 프로그램에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지정해준 포트를 기준으로 클라이언트가 접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입력한 부분은 똑같아요. 소켓 어드레스 인이라는 건 똑같고요. 다음에 여기에 처음에 memset 시켜주고요. 이유는 설명했죠. 똑같이 주소 체계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inet 피톤을 이용해서 p2n을 이용해서 주소를 세팅을 해요. 그 다음에 포트를 입력을 해주는데 포트는 아까 저번에 한 그 클라이언트에서 들어오는 포트하고 같은 포트죠. 여기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 일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인딩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요. 바인딩. 이 바인딩 함수는 잠깐 바인딩 함수 볼게요. 여기 있죠? 바인딩하는 함수는 소켓하고 어드레스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어, IP 주소하고 소켓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소켓에 여기 있죠. 여기 소켓에 어떠한 IP를 연결해줘라. 이 IP하고 포트를 연결해줘라. 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 함수 내용을 보면 파라메타는 이제 바인딩할 소켓이고요. 그 다음에 이 네임은 뭐냐면 아까 구조체 입력했죠. 그 구조체의 주소값이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쓰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건 굉장히 낯이 익죠. 커넥트 할 때 구조체 입력한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그 커넥트를 클라이언트에서 커넥트를 바로 연결했는데 서버에서는 바인드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이 소켓에 이 주소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켓에 이 주소가 바인딩 됨으로써 연결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슨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리슨이라는 걸 해주는데 현재 이 소켓, 이 소켓은 뭐예요? 이 주소가 입력되어 있는 소켓이죠. 그죠? IP하고 포트가 입력되어 있는 소켓에 그 다음에 요 5라고 적어 있는 건 뭐냐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숫자예요. 이건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listen 함수를 호출해 주면 이때부터 이 소켓은 어, 리시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을 받을 수 있는 소켓이 된 거예요.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만든 소켓은 접속을 목적으로 만든 소켓이었죠. 그러나 서버에서는 받기 위한 소켓을 만들어야 돼요. 받기 위한 소켓을 만드는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럼 여기까지 클라우드 좀 다르죠. 그 다음에 accept 함수를 통해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기다려요. 클라이언트를 기다리는데 이 accept 함수는 블로킹 함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들어올 때까지 계속 여기서 멈춰 있어요. 밑으로 진행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 소켓은 뭐죠? 서버 리슨 소켓이죠. IP하고 포트가 지정되어 있는 바인딩된 소켓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소켓을 기준으로 accept,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죠. 리슨으로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잠시만요. accept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클라이언트에서 커넥이 되면 이 부분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때 빠져나올 때 여기에 소켓 어드레스가 또 있죠. 요건 뭐냐면 클라이언트 어드레스예요.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게 되면 접속할 당시에 얘도 IP하고 포트가 있어요. 이거를 이 구조체를 통해서 넘겨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턴 값으로 소켓이 하나 더 나와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소켓이 하나 있었죠. 얘도. 그 다음에 얘는 accept도 소켓이 하나 있었죠. 이 소켓은 뭐예요? 받기 위한 소켓이었죠. 클라이언트를 받기 위한 소켓이고 이 클라이언트를 받기 위한 소켓일 뿐이지 이 클라이언트 소켓은 아니에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소켓을 하나 만들게 돼요.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 소켓과 여기 나온 클라이언트 소켓과 이 소켓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클라이언트 소켓과 커넥트에 사용된 소켓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연결이 됐고요. 연결이 된 상태에서 클라이언트한테 이거는 누가 먼저 해도 돼요. 클라이언트가 먼저 샌드를 해도 되고 서버가 먼저 샌드를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먼저 서버가 샌드를 하는 걸로 했어요. 샌드를 해서 헬로라는 글자를 보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샌드 함수는 소켓을 넣어주고요. 리시브 함수 저번 시간에 했죠. 리시브 함수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데이터가 들어가요. 버퍼가 들어가죠. 여기 버퍼가 들어가고 이 버퍼는 다 바이트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 크기, 이 글자의 크기를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샌드를 하면 어떻게 돼요? 클라이언트로 이게 전송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버퍼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헬로라고 전송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클라이언트에서 바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샌드는 거의 바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떨어지고 자신의 소켓이 아닌 뭐예요? 클라이언트 소켓. 요 소켓을 먼저 닫은 거죠. 요 소켓을 닫고 그 다음에 자신의 소켓을 닫고요. 그 다음에 윈속을 종료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버는 빠져나오게 돼요. 그럼 클라이언트는 받은 거를 처리하고 빠져나오게 되죠. 이러한 방법으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간단하게 통신을 해봤어요. 그럼 한번 이거를 클라우드하고 서버하고 동시에 열어놓고 한번 볼게요. 여기 클라이언트 소스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이 소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원리라는 게 중요한 거라서 여기 똑같죠? 여기는 똑같고 소켓 똑같아요. 여긴 클라이언트 소스죠. 여긴 서버 소스고요. 서버 소켓이고요. 여긴 클라이언트 소켓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소 세팅하는 부분은 서버 자신의 주소를 세팅하는 거고요. 바인딩하고 리슨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서버를 연결하기 위한 주소를 세팅하는 거죠. 그 주소를 세팅하고 요 두 개가 다 맞아야 되죠. IP 주소하고 그 다음에 포트가 맞아야지 연결이 되는 거죠. 왜 엉뚱한 데 해놓고 왜 연결 안 될까 고민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진행이 서버는 바인딩하고 그 다음에 accept를 하는 상황에 여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블로킹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여기에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세팅이 다 되고 서버를 먼저 킨 상태에서 클라이언트를 연결해야 돼요. 클라이언트를 먼저 키고 서버를 먼저 키면 나중에 키면 안 돼요. 그래서 서버를 먼저 킨 상태에서 하면 요게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있죠. accept에서 대기한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키게 되면 connect라는 함수를 통해서 서버로 커넥을 시도해요. 시도해서 커넥이 되면
커넥이 되었다라고 알려주고요. 그러면 커넥은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서버는 먼저 받았기 때문에 먼저 떨어지겠죠. 떨어져서 이 부분을 샌드를 처리하게 되고 종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떨어지고 리시브 받고 그 다음에 밑으로 해서 끝나는 거죠.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순서를 소스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클라이언트 먼저 키고 서버 키면서 왜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받는 쪽을 먼저 키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나중에 켜야지 통신이 가능해요. 한번 이건 소스가 다 있으니까 한번 실행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또 수정 가능하겠죠. 뭐 이런 데다가 더 추가해서 이런 데다 추가해서 여기 안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 안 나가게 하고 소스를 변형이 가능하겠죠. 한번 소스를 한번 더 짜보세요. 짜보고 어떻게 되는지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요 소스가 생각이 나면은 이해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